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오랜 세월 말과 글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살림길에서 깨우친 온갖 생각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흐름,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살아갈지에 대한 것이에요.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삶의 흐름이 70고개를 넘었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여러 몸과 마음의 변화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들으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내 것으로 삼길 바라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혹은 주변에서 몸만 잘 챙기면 된다 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먹을거리를 챙기고 운동을 하며 몸을 돌보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면 60쯤까지야 그런 식으로 잘 지내면 문제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어서면 정말로 현실에서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를테면 65가 지나면 머리 쓰임이 흐려지는 병, 이를 가리켜 머릿속 기능이 퇴행하는 치매라 부르는데, 이것에 걸릴 암날 가능성이 5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60을 넘기면 근육 힘이 해마다 3% 정도씩 줄어들고 70 무렵이 되면 절반쯤의 분들이 듣는 힘이 크게 떨어지는 혼란을 겪곤 합니다. 나이라는 벽 앞에 우리 모두가 결국엔 쉽게 지치게 된다는 느낌도 들 수 있죠. 혹자는 늙으면 일찍 떠나야지 라며 체념 섞인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60대와 70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간병받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좀 더 젊고 튼튼한 말년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갈래로 나눠 70 무렵이 되면 누구나 마주하는 현실과 5갈래로 나누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여러 해를 좀 더 활기차고 알차게 가꿀 수 있도록 함께 차분히 들어주세요. 이 얘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밑에 있는 마음표, 좋아요라 부르는 누름 단추를 살짝 눌러주시고, 혹시 구독으로 이어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70대가 되었을 때 치료하는 분, 의사, 이 권하는 대로만 따르는 태도를 그저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다루는 분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반드시 우리가 오래 살고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병 고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특정 부분에 대해 갈고 닦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령 숨길을 다루는 분은 숨길만 보고 밥길, 소화를 다루는 분은 밥길만 본다는 식이죠. 사람 전체를 두루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몸에 이롭고 어떻게 하면 해로운가를 통합적으로 말해주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40이나 50 무렵에는 가슴 쪽 피 흐름 막힘, 심근경색 같은 걸로 갑작스레 숨이 끊기는 일을 막고자 순환을 다루는 분이나 이런저런 특정 갈고닦음이 있는 분들께 꾸준히 진찰을 받는 게 의미 있을 겁니다. 그런데 70을 넘어서면 몸 전체의 온갖 장기와 조직이 조금씩 기운이 떨어지기 마련이라 어느 한 부분만 치유하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수술이나 처치를 덜컥 받았다가 오히려 살림살이의 품질을 낮출 수도 있고, 심하면 숨길을 단축시키는 잘못된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쯤 되면 병 고치는 분들이 하는 말을 너무 그대로만 믿지 말고 정말 이게 내 온몸과 마음을 위해 맞는 길인가? 를 스스로 헤아려 볼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큰 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이름난 학교에서 자리를 지닌 분이라 해서 무턱대고 맹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정 분야엔 뛰어나더라도 나이 많은 분을 길게 살펴본 경험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권하는 말이 있더라도 고개만 끄덕이고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스스로 정보를 찾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70대에는 고기를 기피하면 오히려 늙어감이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80까지 이어지는 몸맑음을 지키려면 70을 보내는 동안 의욕을 지키고 몸 움직임을 붙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귀찮아지며 의욕이 가라앉기도 쉬운데, 그렇게 되면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머리 쓰임과 몸 쓰임이 금세 늙어갑니다.
그래서 70이 넘어도 앞시절처럼 의욕을 최대한 지켜주는 게 핵심이지요. 그러려면 밥상에서 고기를 먹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푸성기 위주가 좋다, 거나 고기를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현역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간소한 밥상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서 단백질, 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쉬운 게 70 넘은 분들의 흔한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70 위아래 어르신 5 중 1분 정도가 단백질 부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서쪽 먼 나라,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300g쯤 고기를 먹기도 한다지만 동양권 사람들은 평균 80g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나마 젊었을 때야 조금 낫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기 섭취가 더욱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의욕 저하와 깊이 맞물린 머릿속 기쁨 알갱이, 세로토닌가 나이 들수록 사라지기 쉬우니 이를 충분히 만들도록 도와주는 재료가 바로 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쁨 알갱이가 부족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잘 못 느끼게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귀찮고 짜증이 나거나 위기소침해지며 심하면 가라앉은 마음앓이, 우울증,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머릿속 기쁨 알갱이는 살아가며 점점 줄어들지만 섭취 습관만 달리해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반가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적당히 고기를 챙겨 드시면 몸과 마음의 기운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80을 앞두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0이나 85가 지나면 예전처럼 혼자서 다 해내기 힘들어 누군가의 손길을 빌려야 하는 일이 부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나이 들었구나 하며 낙심하거나 슬퍼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00 가까이 사는 분이 늘어난 요즘, 누워있는 채로 서서히 수명이 다하는 게 흔한 모습이 되었고 이는 누구든 높은 앞날 가능성을 안고 있지요. 그렇기에 80을 넘어서 늙어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여태 살아왔고 또 큰 탈 없이 살아왔기에 맞이하는 자연스런 결말이라 여기는 편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70대는 아직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버텨주기에 늙어가고 쇠락하는 것과 맞서 싸워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잘 보내면 80을 넘어서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르겠죠. 어떤 분은 굳이 젊음에 집착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늙어가겠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다만 80을 넘어서도 조금 더 나은 머릿쓰임과 몸 움직임을 갖추고 싶다면 70부터 늙어감을 늦추기 위해 힘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하루하루 노력이 80대 이후의 모습을 좌우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0을 넘겨서 누워 지내기만 하는 생활은 늙어가는 흐름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신체 움직임이 줄어들 뿐 아니라 머리 활동도 눈에 띄게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열흘 정도 알아눕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70이 넘으면 열흘 동안 누워 지낸 뒤에는 몸과 머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또 갑자기 간병인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70 무렵에는 예전에 비해 훨씬 젊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지만 의욕을 잃고 활동을 꺼리게 되면 금세 몸과 머리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그냥 빈둥빈둥 지내는 모습이 꽤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가 된 많은 분들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귀찮고 의욕이 안 생기니 잘 못하겠다는 딜레마를 겪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점점 미루다 보면 말수도 줄고 몸도 굳어서 늙어감이 더욱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하루에 짧게라도 일부러 움직이고 머리를 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덧붙여 70 무렵에는 습관 만들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70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죠. 일할 때는 가야만 하는 곳,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머리를 쓰게 되지만 일을 내려놓으면 그럴 기회가 한결 줄어듭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몸쓰임과 머리쓰임을 습관으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몸과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게다가 70 무렵에 들인 좋은 습관은 80 이후까지도 자연스레 이어지기 쉬워요.
이를테면 70부터 걷기를 자주 하던 분은 80이 되어도 그대로 이어가고, 수영을 습관 들인 분은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려 들겠죠. 예술이나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70대에 익숙해지면 더 늦은 나이에도 웬만해선 그만두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70을 지나는 이 무렵에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기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큰 수술을 할지 말지, 혹은 어떤 처치를 받을지 등 중요한 선택지를 맞닥뜨리게 되고, 여기서 한번 잘못 걸리면 몸이 확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이 시기에 큰 위험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면서 좋아하던 모임도 끊어버리면 그게 바로 늙어감을 가속화하는 지름길이 되니까요. 이 시기에는 몸만큼이나 마음 돌봄도 중요합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모임이나 불편한 사람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되도록 편안하고 즐거운 쪽에 에너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어쨌든 70대는 늙어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 쓰임을 살리고 몸 움직임을 유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는 작은 몸 움직임과 마음 챙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길게 볼 때 70을 잘 보내면 간병받는 환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80이 넘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점은 굳이 평생토록 늙어감을 억지로 막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70쯤까지는 지금의 의료기술과 열심히 몸을 돌보는 노력 덕에 웬만큼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쯤 넘어서면 누구든 어느 정도는 기운이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늙는 과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대에는 늙어가는 것을 더디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보되 80이 넘어가는 때가 오면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젊음을 붙들려고만 하면 되레 허탈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병이 든 분들을 오랜 세월 살펴온 제가 늙어가는 흐름을 되도록 천천히 만들기 위한 4가지 길을 간단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70을 지나 80이 넘어서도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든 완전히 그만두는 걸 미루어 보자는 겁니다. 70대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길목이라 말씀드렸죠. 간병받는 사람이 되는 시점을 한껏 뒤로 밀고 80 너머에서도 좀 더 기운차게 살려면 70대에 아무것도 안 하며 집에만 머무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물러난 뒤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지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하지만 이를 통해 몸이 익숙해진 최소한의 움직임과 머리 쓰임마저 끊으면 한 달도 채 안 되어 근육 힘과 머리 움직임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책상에 앉아만 있어도 출퇴근길에 걷고 동료들과 대화하며 머리를 쓰고 온갖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뇌 앞부분, 전두엽도 계속 자극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면 뇌가 쉬어버려서 머리 쓰임이 빠르게 쇠퇴합니다. 이는 의욕이 줄어드는 것과도 깊이 얽혀 있지요. 의욕이 없으니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더욱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퇴직하신 경우라면 머리를 굴려 무엇을 새로 해볼까를 미리 정해두시길 권합니다. 조심스럽게라도 무언가 작은 일이든 봉사든 모임이든 꾸준히 해보는 게 좋아요. 좀 쉬었다가 생각하지 뭐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게으른 생활이 금세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 의욕도 함께 가라앉아서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일 자체가 늙어감을 늦추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 나가노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일자리 비율이 높아지자 그 지역 어르신들의 숨길이 길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일을 하거나 바깥 활동을 하며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부딪히면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흐름이 더딘 거예요. 반면에 예전에 장수로 유명했던 남녘섬,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도 남성들의 일자리 비율이 줄어들면서 숨길 수치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꾸준히 몸과 머리를 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남성 기운 알갱이, 남성 호르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운 알갱이, 여성 호르몬, 줄어드는 게 늙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두엽, 머리 앞쪽, 과 더불어 남성 호르몬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의욕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의욕 상실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늙음의 신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 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의욕이 없으니 몸 돌보기도 귀찮아지고 결국 늙음이 가속화된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는 지적인 활동, 사람들과의 나눔, 그리고 가벼운 몸 움직임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려고 마음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여성 기운 알갱이가 줄어들어 뼈 속이 부서지기 쉬워지는 일이 흔합니다. 밥맛이 사라지면서 잘 먹지 못해 살도 빠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빠지는 살은 지방보다 근육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가라앉은 마음앓이까지 겹치면 더더욱 빠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70대에는 작은 질환 하나하나도 쉽게 커질 수 있고, 허리가 굽거나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것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 골고루 잘 드시고 억지로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가꾸시길 권합니다. 70대에는 이런저런 고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60대까지 야부모님을 간병하던 시기, 혹은 사회에서 은퇴하는 시기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지니 70쯤에 은퇴하고 70이 넘어서도 부모님을 모시거나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40에서 50대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로 바쁘거나 멀리 살고 있어 서로 의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삶의 큰 변화가 예상치 못하게 닥치면 마음과 생활이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이때야말로 70대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기존 습관을 잘 유지하고 너무 급격히 삶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70대 삶에서 또 놓쳐선 안 될 부분이 몸 움직임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이제 더는 무리한 운동은 힘들 테니 가벼운 걷기나 맨손 체조, 물속 걷기 같은 게 알맞습니다. 가끔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야 한다 며 하루 종일 운동시설에 틀어박혀 과도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식은 되레 몸을 혹사할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치 자주 꾸준히가 더 중요해요. 예컨대 하루에 일정 시간 걷는 것을 습관 삼고 바깥바람을 쐬며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햇빛도 쬐이고 가볍게 숨 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머릿속 기쁨 알갱이,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만약 바깥에 나갈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만 찾지 말고 조건만 된다면 계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좋지만 사실 70대에는 내려오는 계단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걸어 내려갈 수 있느냐가 다리 힘을 더 잘 단련해줍니다. 물론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상태를 봐가면서 하셔야 합니다. 물속 걷기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물이 몸을 떠받쳐주니까 관절에 부담이 덜하고 누구나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오래 지속한다는 점이에요. 짧은 거리라도 꾸준히 걸어서 매일 땀을 내고 물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보다 80 넘어서도 몸이 단단히 버텨줍니다. 여기까지가 70대에 마주할 현실과 조금 더 젊게 버틸 수 있는 기본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제 나름대로의 작은 생각을 덧붙이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바뀌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변화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활동하려는 마음가짐을 지키고 새로운 걸 찾아보려는 호기심을 유지하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 깊이 빠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늘 밝고 긍정적인 눈길을 가지려 애쓰는 태도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주위에서 작고 사소한 기쁨을 찾아내는 힘을 기르시면 걱정과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들 수 있어요. 비록 몸이 전 같지 않고 예전처럼 빠릿빠릿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난 오늘도 살아서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고 집 앞을 산책하며 들꽃을 봤다는 식으로 마음을 다지면 사는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길고도 짧습니다. 앞으로 70을 넘어 80, 90, 그 이상까지 살아가실 분들도 많아질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해진다고 하잖아요. 예전과 달리 발걸음이 느려지더라도 그만큼 주변 풍경과 사람들을 더 깊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삶의 여유를 안겨주는 이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뒤편 절반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껏 몸 바쳐 일하느라 놓쳤던 즐거움을 찾아보기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려 지혜롭게 자신만의 빛깔을 다듬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렇게 길고 긴 말을 나눈 것도 독자분들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귀한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아직은 제가 이른 나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책을 읽고 어르신들을 뵈면서 깨달은 것을 최대한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걸음걸이가 되고 마음 한구석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책이나 생각거리를 바탕으로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테니 종종 들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7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겪는 현실과 건강하고 힘있게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대는 늙어감을 늦출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갈림길이고 80 이후는 그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때가 됩니다.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천천히라도 운동을 해보고 몸의 고기도 챙기고 책도 읽으며 사람도 만나고 흥미로운 새로운 것들을 탐색해보세요. 혼자서만 힘들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친구들의 손을 조금 빌려도 됩니다. 마음 한편에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품고 크든 작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세요. 저도 늘 완벽하지 않지만 저 스스로도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앞으로 더 귀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노년의 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추려보면 첫째로 70쯤 되면 병 고치는 분이 말하는 대로만 맹신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자. 둘째로 고기를 적당히 섭취하자. 셋째로 80을 지나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70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자. 넷째로 누워 지내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급격히 늙어버린다. 다섯째로 갑자기 간병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의욕과 활동량을 유지하려 애쓰자. 여섯째로 70대는 습관 만들기에 최적이다. 일곱째로 단번에 늙는 시점이 올 수도 있으니 몸과 마음 모두를 잘 살피자. 마지막으로 늙음을 더디게 할 네 가지 길은 끊임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손에서 놓지 않기. 늙어도 할 일을 찾기. 남녀 기운 알갱이, 호르몬과 머리 앞부분, 전두엽, 위 쇠퇴를 막으려 노력하기. 그리고 꾸준한 몸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 무엇 하나 허투루 흘려버리지 마시고 나와 맞을 것 같은 걸 골라 조그맣게나마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책이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완벽한 답이 되어주진 못하겠지만 분명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나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 한 가지씩 만들어 나가보자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